하면 이건 뭐 몇십억, 몇백억 대 일로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승만 박사의 시대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많은 작가들 중에서 유현정, 제 후배입니다마는 유영전 작가의 경우처럼 그 많은 작가 중에서도 동시대를 같이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여기 계신 귀빈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제가 존경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시대의 별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좀 짤막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 가치 몰라요. 예수님도 딴 데 가서는 다 기적을 보이시고 존경을 받았지만 그분의 그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는 정말 참 선지자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슬픈 말씀을 남길 정도로 고향에서는 빛을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독립운동가라든가 또는 그분의 생애에 바쳤던 그런 고매한 인격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았던 그런 한 분의 선구자로서, 이 문명비평가로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분이 많을 줄로 아는데 이승만 박사가 우리 우울했던 정말 참혹했던 과거 우리의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지배적인 학문이 지정학이었습니다.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 모든 20세기에 우리가 겪었던 식민지사는 우리에겐 식민지사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대륙의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맞붙는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쟁쟁한 구대륙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또 러시아나 중국이 지배해왔던 천몇 년을 지배해왔던 것에 비해서 영국은 당시 후진국이라 영국의 귀족들은 다 대륙에 가서 유학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 새로운 산업사회를 일으키긴 했지만 모든 사람은 유럽과 미국을 갖다 놓고 볼 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서 여전히 대륙 세력밖에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 독립운동 지사들이 많습니다만은 전부 대륙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임시정부도 그랬고 중국에 간 분들, 러시아에 간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초기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한이라든지 또는 스파이크먼이라든지 지정학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300년간 줄곧 상승세에 있고 세계를 지배한 추이는 부대륙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대륙인 미국으로 가는 그 세력을 읽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륙 세력하고 손을 잡았더라면 바로 일본이 해양국가이면서도 시대를 못 읽어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 그때 소련, 독일, 이태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만약에 대륙 세력이 이겼으면은 독일, 이태리, 러시아가 이겼더라면 이 서로 동맹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손잡아서 그 세력이 이겼더라면 어떻게 한국 독립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이 영국으로부터 시작한 해양 세력이 마한처럼 해상제국들이죠. 쭉 와서 그때 일본이 만약에 해상 세력이 이 시대를 지배하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손을 잡았다면은 한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승만 박사는 한 나라의 독립운동으로서의 공을 세우신 것보다 인류의 문명사가 대륙에서부터 해양으로 옮겨가는 그 놀라운 지정학자들이 서로 이 팽팽한 대결을 이뤘을 때 해양 세력 편에서 한국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해양 드라이브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대륙 세력을 중심으로 했던 북한은 오늘 대륙 세력들이 결국 해양 세력에 의해서 이
세력이 약화되는 그 세력하고 손을 잡았던 그 라인, 러시아 편에 섰던 것이 소련 편에 섰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인사말을 겸해서 새롭게 이승만 박사를 봤을 때 이 문명 읽기에서 다시 지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서 대륙 세력이 다시 뜨기 시작하고 해양 세력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날에 우리가 해양 세력과의 그 큰 세계 판도에서 오늘의 번영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반도로서 이러한 그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처럼 문명을 읽을 줄 아는 지식인, 지도자, 작가, 거기에 유현정, 제일 제가 사랑하는 유현정 씨가 남들이 다 버린 젊은 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이승만 박사의 내면의 전기를 썼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우리의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명을 큰 안목에서 읽었을 때 한 사람의 문명의 안목이 한 민족 전체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동시대인들은 동시대의 역사를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동시대의 역사를 읽을 줄 아는, 소위 문명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슬기를 한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권째 그게 그러한 것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100번, 1000번 말해도 그 많은 사람이 대륙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새로운 해양 세력의 200~300년의 근대 새로운 파워의 이동이 어디로 갔는가를 읽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니까 빤한 일 같지, 이승만 박사가 살아있던 당시에는 참으로 해안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읽을 줄 알았던 분이라는 겁니다. 부디 이렇게 세계 읽기, 문명 읽기, 작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큰 세계를 놓고 문명이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러한 것을 이런 소설 속에서 읽어주시고 이승만 박사의 발자국에서 읽어주신다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문명의 흐름을 앞장에서 굽어보시고 실천하신 그 분을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그러한 한탄이 소설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다시 되살아나서 제발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 작은 모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앞으로 많이 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인사말을 대신하면서 유현정이라는 작가, 이승만 박사의 그 지도자, 그 여기 모이신 분들이 동시대에 전부 선택된 분이라는 것을 참으로 축복으로 알고, 특히 저는 요즘 최근에 신앙생활이 줄었지만 김사만 목사님을 비롯한 참 많으신 분들이 시대를 앞서가서 읽으시는 분들이 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또 이승만 박사, 우리는 정말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인사말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